그런데 이 아내가 약간 남성 편력이 있긴 했어요. 남편한테 들킬 때마다 아, 미안하다 사과를 하고 그래서 남편이 사실은 결혼할 때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아내가 내가 결혼하면 정말 당신만 바라보고 살겠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을 했죠. 실제로 아내가 되게 잘했습니다. 집에도 잘하고 시댁에도 너무 잘했어요. 시부모님과도 잘 지내고 하나뿐인 시동생이랑도 너무 잘 지내고요. 그래서 남편은 부담 없이 이제 시댁을 자주 왕래를 했습니다. 가깝기도 했고요. 그래서 남편은 이제 편하게 시댁에서 아내가 너무 좋아하고 편안해하니까 본인도 본인 볼 일도 보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시아버지가 방문을 열었더니 자기 작은 아들과 며느리 그 불륜 현장을 목격한 겁니다. 시아버지. 그러니까 내 남동생과 내 와이프가 예, 불륜을 저지르는 거를 목격을 한 거네요. 시아버지가 남편은 외출 중이었고요. 시아버지가 목격을 한 거죠. 예. 아, 시아버지가. 예. 그러면 그 다음 일은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와, 일단은 아니, 상상도 일단은 못할 것 뭐- 같은데 일단은 이게 뭐야라고 아니 소리를 이걸 질러야 어떻게 되나? 해야 돼 이걸? 그런데 이 시아버지가 멈춰라고 해야 되나? 아니 좀 아니, 그러니까 아니 좀 멈춰가 아니, 지금 저- 거기에 도저히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이게 시아버지가 빨리 정리해라 하고는 문을 닫고 나가시는 거예요. 어? 알고 봤더니 이 며느리는 이미 시아버지와도 에이 진짜요 판사님? 네 그런 관계가 있었고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거기서 자기가 멈춰 뭐 어떻게 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원죄가 있기 때문에. 아니 그 상식적으로 예, 내 상식적이지 형수고 않죠. 네. 내 며느리인데 네네 상식적이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이제 또 다시 시동생과 그런 행각을 벌이다가 남편에게 적발이 되었어요. 네, 남편이 이제 그거 남편한테 적발이 되고는 발각이 되고는 아내가 그대로 가출을 해버렸죠. 아이들도 버리고. 그래서 남편이 이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아니 이게 이게 뭐 영화에서도 이게 네. 사실 다루기 힘들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네, 네. 대본을 쓰기도 힘들 정도로. 야. 그런 사건이 많습니다. 대본을 쓰기도 힘들 만큼 그런 사건들이 저희 가정법원에 많습니다. 또 한 사건을 말씀을 드리자면 아내가 소장을 제기해서 소를 제기해서 제가 봤더니 남편은 너무 의처증이 심하고 그래서 나랑 친한 남사친을 불륜남으로 오해해서 소송을 내서 나는 이렇게 의처증이 심한 남편이랑 살 수가 없다 이런 소장을 접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이렇게 나쁜 남편이 다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남편이 낸 답변서를 열어봤더니 그 이제 남사친은 아내의 첫사랑이었어요. 그리고 불륜이 맞았습니다. 이 남사친은 아내를 교묘하게 가스라이팅을 해서 아내로부터 돈을 받아서 썼어요. 네. 자기 자식들도 아내한테 돈을 받아서 필요한 것들을 사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 남편은 그렇지만 아내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 이유가 25년간 아내가 정말 헌신을 했고 또 시부모를 모시고 살아서 5년간 병수발도 했고 그런 미안한 마음이 너무 많았고 아내가 순수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런 나쁜 놈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했다. 내가 건져내야겠다. 저 나쁜 놈으로부터 이런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혼 소송은 제기하지 않고 상간남 소송만 손해배상 소송만 제기를 했죠. 그런데 이 상간남이 처음엔 잘못했다고 했다가 며칠 뒤에 문자를 하나 보냈는데 남편에게요. 당신은 이 게임에서 완전히 졌어. 내가 죽으면 당신은 당신의 아내에게 살인자란 각인을 씌워줄 테고 그래도 당신 아내가 당신이랑 살까? 내가 이겼고 당신이 졌어. 이러면서 자살해버렸습니다. 근데 남편은 그 문자 내용만 보여줬어도 아내가 금방 이렇게 마음을 돌이킬 수 있지 않았을까 했는데 아내가 또 너무 큰 상처를 받을 거라 받을까 봐.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이혼 소송에 나와서 아닙니다. 나쁜 사람이 이 말만 썼어요. 그래서
부부 상담을 보냈죠. 그런 사건의 경우에는 좀 회복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근데 그 부부 상담을 조금 오랜 기간 텀을 두면서 남편이 그런 문자를 받고도 본인한테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되고, 그래서 남편이 정말로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회복이 되었죠. 남편의 수뇌부가 그 가정을 회복시킨 거죠. 그런 거네요. 그런 거예요. 이게 좀 재판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좀 감정이 좀 이입이 될 때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특히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은 이제 아이들하고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렇죠. 양육권 서로 아이를 키우겠다는 경우, 서로 키우지 않겠다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아이들을 증거로 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혼 소송 중에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영상이 있는데 이 엄마가 가출을 했어요. 그 부정행위로 가출을 하는데 이 아빠가 분노에 차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7살, 5살 남매가 내복바람으로 앉아 있었어요. 이 아빠가 묻는 질문이 이렇습니다. 엄마가 밤중에 나간 거 알고 있어? 아빠가 이렇게 묻죠. 7살 아이는, 남자아이는 조금 이제 컸으니까 뭐뭐뭐 하는 5살 아이가 너무 해맑게 네, 나갔어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몇 번 나갔어? 5번이요. 그러니까 이 오빠가 대략 5번 정도 되는 것 같다면서 엄마를 막 보호해 주려고 하는 모습이 제 눈에 너무 명확하게 보였어요. 엄마가 너희를 버리고 나간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우리를 낳아놓고 버려서 나쁘지. 그럼 너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이러면서 영상이 끝을 맺습니다. 이거는 근데 예, 너무 마음이 아프고 영상을 보면서 좀 사무실에서 울었죠. 그 아이들이 너무 불쌍해서. 아이들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아동 학대입니다. 부부가 맞아요. 이혼할 때는 충분히 유책 사유를 주장 입증할 수 있지만 그렇죠. 그런 식의 증거를 내는 사람들한테는 양육자로서 판단할 때 아주 불리하게 판단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런 증거 내지 못하게 하고 실제로도 그렇게 하는 사람은 양육자로서 자격이 없죠. 예. 면접 교섭을 못하게 한다든지 뭐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저희가 양육환경 조사를 통해서 가사조사관을 통해서 또 판단을 하고요. 저희 가정법원에 이제 가사조사관이 있는데요. 그 아이들을 조사관이 만나서 직접 속마음을 듣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이들이 부모한테 한 말과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아이가 아빠한테는 난 엄마 절대 보고 싶지 않아요. 나 버리고 간 엄마 너무 싫어요. 미워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아빠는 그래서 엄마와 면접 교섭을 시켜주지 않고 단절시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사조사관 앞에서는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 너무 보고 싶어요. 사실 어젯밤 꿈에도 엄마를 만났어요. 나를 키워주고 있는 이 부모한테도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일단 기본 전제로 깔려져 있기 때문에 그 상대방 부모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을 못합니다. 언어적으로요. 그래서 그런 증거를 제출하면 저는 이런 증거는 받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다 그냥 돌려보내고 기각하고요. 법정에서 화를 내죠. 네. 다시는 이런 증거 내지 말라고. 부부로서 이렇게 좀 뭐 일상을 보내다 보면 다툴 일이 있어요. 기억나는 좀 일이 있으세요? 남편이랑 저랑 네. 싸울 때요. 사실 성향이 너무 달라서요. 저는 극 F 성향이고 남편은 이제 극 T 성향이라서 저희 남편은 워낙 이제 논리적이고 뭐 이렇게 지적하는 걸 좋아하니까 제가 남편한테 당신은 입만 다물면 정말 훌륭한 남편이다. 싹. 네. 변호사님 혹시 좀 자주 하시게 되는 얘기가 좀 있습니까? 예, 저는 집에서 여기서도 판사질을 하려고 하느냐. 여기서도 당신이 판사인 줄 아느냐. 야, 네. 그냥도 아니고 판사질. 네. 좀 저급한 용어죠. 재밌네요. 이 판사님과 변호사님 또 재밌는데요. 제가 이제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3살, 1살, 18개월 터울이었을 때요. 너무 저도 힘들고 남편도 힘들고 하니까 너무 힘들죠. 예, 네. 제가 도저히 너랑 못 살겠다 하면서 이혼 가방을 싸고 예, 애들은 내가 키우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나가겠다고 했더니 남편이 잡지를 못하고 미안하단 말도 못하고 택시를 부산역까지 잡아주겠다고 택시 타고 가라는 거예요. 왜 됐다면서 나는 택시 부를 줄 안다고 하면서 이거 잡아야죠.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연락을 했어요. 예.
뭐라고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시어머니가 막 달려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시어머니가 그때 참 이렇게 지혜롭게 잘하셨던 게 있어봐라. 아들 성격 나도 잘한다. 뭐가 문제인지 한번 들어보자. 네. 좀 네. 시어머니 중재 잘하셨네요. 네네. 그의 편도 들지 않고 그렇다고 막 저의 편도 들지 않고. 진짜 판사님은 시어머님이셨네요. 네. 그 당시에. 네. 근데 왜 택시를 왜 잡아주셨어요? 사실 저는 결혼이 처음인지라 네. 이게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이게 좀 미안했으면 바로 그냥 했을 텐데. 미안하다고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약간 기싸움을 하다 보니 그때 그렇게 했던 것 같고. 그 타이밍을 놓치셨구나. 맞습니다. 예. 짐을 쌀 때 바로 그걸 다시 꺼내야 돼요. 넣을 때 꺼내야 돼. 그걸 보고 있으면 안 돼요. 뭐라고 하면서 이제 아니, 뭐라고 할 필요도 없고 넣을 때 왜 이래 하면서 그걸 빼야죠. 그럼 제가 넣죠. 예, 그럼 다시 또 빼야지. 다시 빼. 그리고 손을 잡아야지. 예. 네, 맞습니다. 네. 사실은 짐을 놓고 빼는 사람들 중에 넣을 때 빼야 빼고 돼요. 손을 잡아주기를 아, 예. 내심으로는 안 하고 있어요. 받아야 돼요. 그런데 택시를 잡아주겠다.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하니까. 이건 빨리 가란 거죠. 그렇죠, 그렇죠. 마음은 그렇지 않더라도. 거기서 제가 택시 타고 갔으면 아마 저희 부부도 그렇죠, 그렇죠. 우리 5천 건의 이혼 판결을 내리다 보니까 많은 데이터가 좀 이렇게 또 쌓이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좀 여쭤봅니다. 어떻게 해야 좀 이 부부가 좀 잘 살 수 있을까요? 저희 부부도 사실은 지금 계속 싸웠다 하였다는 네, 잘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중인데요. 부부가 싸우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안 싸우시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도 있어요. 있을 수 있죠. 있어요. 네. 예. 그렇지만 대부분의 케이스들은 남녀의 어떤 생리적인 차이가 있고 워낙 오랜 기간 그런 생활 습관과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는데 그 싸움을 얼마나 또 잘 화해를 하는가. 맞아요, 맞아요. 아까 우리 유재석 씨 말했던 것처럼 싸는 거 빨리 끄집어내고. 빨리 끄집어내고. 네, 빨리 끄집어내고 손을 잡고 화해를 하고. 사실 이혼하는 부부들은 한 가지의 말이나 한 가지의 행동, 한 가지의 사건 때문에 이혼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무수하게 쌓여있던 그런 사건들, 언어적인 폭력들 그런 걸로 이혼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런 것들이 쌓이다가 결정타가 있는 것 같은데 그 결정타는 그래서 네가 한 게 뭐 있는데 예. 당신이 뭘 나한테 해줬는데 그런 말들 근데 판사님, 예. 지금 이 부산 말로 네가 해준 게 뭐 있는데 이러니까 확 오는데요? 이게 세게 오네요. 세게 섭섭하네. 네네네. 왜? 네. 상대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말. 네. 아니 그 좀 절대 이런 배우자 만나면 안 된다 하는 게 좀 있습니까? 예, 이혼 소장에서 늘 등장하는 레파토리가 있는데요. 혼인 전부터 폭행이 있었습니다. 혼인 전에도 다른 남자를 다른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결혼하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라는 소장 내용이 늘 나옵니다. 그때 그랬다는 것은 결혼하고 난 이후에 바뀔 가능성은 1%도 없습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하고 최선을 다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결혼하고 나면은 왜 노력을 해? 보통은 이렇게 되니까요. 그래서 연애할 때 그런 기미가 보인다. 폭행이나 폭언이나 더 나아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셔야죠.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결심했다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또 있다고 그래요. 이혼을 준비할 때는 이제 혹시 변호사가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크게 생각하면 그 감정을 주체를 하지 못하고 굉장히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아라. 맞습니다. 이게 소송으로 비화된 것은 대부분 다 자료로 어필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게임이나 이런 걸로 해서 내가 이겨야 된다라고 해서 여기에 상대방을 흠집내고 그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다 보니 자료가 제대로 준비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집을 나가지 말아라. 이건 뭡니까? 예, 사실은 이거는 그 대부분 이혼 사건에서 큰 쟁점 중에 하나가 서로 애를 키우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심지어 이제 정당하게 애를 키울 수 있는 쪽인데도 불구하고 상대방하고 같이 있는 것이 힘들어서 이제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양육권 문제는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들하고 유대 관계가 이제 일방 배우자가 없으니까 이제 굉장히 깊어지는 거죠. 이게 마지막은 이해가 잘한 건데 재산을 불리지 마라? 예, 그거는 아마 재산 분할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나가고 난 이유는 이미 파탄이기 때문에 파탄 이후에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사실은 재산 분할은 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파탄인지가 애매한 시점, 약간 뭐 냉각기나 이럴 때에 이제
형성된 재산은 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좀 참.